여러분 머리 감았다고요. 냄새 오해하지 안 마시고. 납니다. 냄새가 문제가 냄새 아니라. 안 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오늘 마십시오. 또 한번 부스스 했더니 보통 정수리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오늘은 안 난다는 걸 제가 인증합니다. 시장이 인증. 또 네. 상승을 하니까 또 이런 네. 농담도 할 수 있는 네. 건데 지금 방금 백년합병 광고 나올 때 우리 장고 사장님이 떡을 드시고 싶다고 배고프시다고. 네, 떡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떡돌이 네. 한번 네. 주문하시죠. 주문해서 근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하게 주문해서 드신다고 들었는데 한 3만 원 3만 원대예요. 3만 원대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엄청 따끈따끈하게 배달해서 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저기 냉동고에 얼렸다가 딱 놓으면 딱 녹거든요. 네. 먹기 좋게. 정말 좋은 떡이 아닌가 싶고요. 네. 바로 오늘 시켜보겠습니다. 백년합편에는 온초 커피를 또 곁들여서 먹는 게 맛있죠. 자, 그렇습니다. 광고 그만하도록 네. 하겠고요. 이번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어제 운동을 할 때 좀 느낀 게 우리나라는 네. 아직도 한 95%의 시민분들이 네.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아, 다니세요. 네. 그래서 운동하면서 제가 안 끼고 있으니까 되게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오히려 마스크를 쓰면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네, 맞습니다. 음, 아마 올해는 이 탈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증시 역시 변동성이 커졌던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 상반기의 변동성은 좀 필수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하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쉬운 기간은 아니었을 그쵸. 것 같지만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시장이 오히려 또 비이성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하려고 투자는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가 보통 경기 순환 주기를 평균적으로 한 10년 전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투자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아마 올해 경험하시고 있는 이런 증시의 흐름들을 좀 감내를 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미국 증시를 염두에 두고 탈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흐름을 보니까 변동성이 컸던 부분들도 있지만 네. 저는 22일 기점으로 그래도 미국 증시가 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들이 확인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전일 미국 증시가 올라서 마감을 한 것도 보면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추가 하락 압력이 더 높아지기보다는 좀 바닥을 닦고 좀 반등할 여지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일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관세 완화 또는 철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던 모습인데요. 사실 이 얘기는 어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시장에 묻혀서 그동안 좀 관심이 없다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이게 시장의 모멘텀이 된 건데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증시가 5월달 놓고 온다고 하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던 상황이었다고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큰 맥락을 보면 올해 상반기 때 증시를 흔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실 물가였잖아요. 네. 사실 그 물가의 공통 분모를 유발했던 원인들도 보면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친일 정책 고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물가 올라갔는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실 중국 관세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거는 사실 물가를 또 떨어뜨리는 요인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올해 적절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통제를 잘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 통상 정책이 결합하게 되면 네. 생각보다 물가가 떨어지는 증가율이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상. 그래서 상반기 때 만약에 검토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시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언제 해준다고 하면 아마 하반기 접어들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8%대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반기 때 좀 미국 증시를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좀 증시를 담아야 된다는 좀 얘기를 좀 네.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S&P 500 지수가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뭐 19%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우는 15%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29%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그 하락을 유발했던 원인들이 결국에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어요. 근데 시장은 과도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이유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혹시 그 베어마켓 지집에 대해서 좀 고민하십니까?
갈 것 같다. 베어마켓 지집 S&P 500 기준. 아, 지금 계속 상반기 이렇게 그러니까 변동성 있고 앞으로. 한번 갔다 오겠다 생각하십니까? 아예 안 가겠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나스닥은 이미 약세장에 진입을 한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나스닥 진입했고. S&P 500과 다우는 아직까지 약세장 진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약세장 진입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세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미국 경기 침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시그널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혀 그런 신호들이 발생하지 네.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 미국 증시의 하락률을 놓고 한번 좀 살펴를 봤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2차례의 약세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9차례가 평균적으로 이제 2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 대비하면 나스닥 지수만 사실 그 9차례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통계는 S&P 500 지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약세장에 진입 안 한 상황이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1973년도 오일 쇼크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이 2007년도 그때는 평균적으로 증시가 약세장에서 51.4%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고 하면 최대 50% 가까이 좀 떨어질 걸로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세계는 어떤 최악의 상황을 놓고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평균적인 하락률 25% 정도까지 일단 나스닥 지수가 터치를 해준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타 지수들이 동일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약세장 진입에 대한 우려들은 결국 지금 현재 이축된 투자 심리를 반증하는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그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중국 관련해서 관세 일부 뭐 철폐 뭐 이 얘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초쯤인가 그때 무슨 경제지표 발표 바로 전날 이 발언을 했었던 걸로 네네. 기억을 하는데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네. 의미 부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할까? 이 정도로 시장 심리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많이 네, 들었어요. 네, 네. 더불어서 그 통상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 관련해서 네, 그 네. 출범하는 거에 다 같이 동참을 해서 네. 전체 이런 공급망 이슈를 네. 좀 같이 타진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또 강제적이 아니라 약간 협력 관계 요 정도 수준이라서 이게 강제성은 없어서 과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되던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한다라는 거에 또 의미를 네. 부여할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지금 당장 실현되는 어떤 정치적인 합의는 대부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타를 두고 그런 쪽의 방향성으로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G2 간의 갈등이 확산됐는데 그게 보통 통상 정책을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제적인 공생관계를 이제 끊어버렸던 그 출발점이 됐던 겁니다. 그 이전에 경제적 공생관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중국의 값싼 공산 부품들을 이제 미국이 수입을 해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였던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사실 미국이 성장했던 국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깨버렸다 보니까 사실 제조업 기반이 한 20%가 채 되지 않는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 물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의 경제적 공생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관세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행동 자체는. 근데 좀 달라진 부분들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병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 버전업이 될 수는 있지만 과거보다는 앞으로 좀 미국이 어떤 우위를 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미국은 물가도 통제하고 사실 관세를 완화하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물가 통제를 하려고 하면 금리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붙는 수수기가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인데 그렇죠. 사실 관세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게 되면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데도 일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서 하반기 때는 물가도 잡고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도 어느 정도 일단락시켜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사실 역성장했잖아요. 마이너스 그렇죠, 1.4%. 마이너스,
근데 이제 그건 속보치였고 아마 수정치는 소폭 좀 상향 조정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엔데믹과 관련해서 서비스 영역의 경제 활동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비 모멘텀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 되면 이제 2분기 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될 건데 3.2%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경기 침체를 논할 때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올해 상반기 때 그게 나타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너무 이축된 투자 심리를 바탕으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크다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아마 6월부터는 좀 많이 달라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많이 네.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오늘 시장의 반등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조금이나마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좀 바닥을 다져가는 기틀을 과정이다. 만들어가는데 하나씩 어떤 요인들이 겹쳐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 얘기는 결국 추가적인 하락이 앞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좀 저는 의미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죠? 일단 올해는 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고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는 연준이 상반기 때 강하게 긴축을 해야 하반기 때 증시가 시차를 들고 물가에 대한 부담 없이 상승하는데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투자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오늘 좀 나와서 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좀 구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높으니까 당연히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경기 둔화가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증시는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앞서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미국 경기 침체 증거가 없다는 어떤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 말에 나타났던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10년물, 2년물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 중앙은행에서는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를 더 역점을 두고 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아직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의 어떤 예측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설령 그런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경기 침체의 예측력이 높아질 수 있으려고 하면 사실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해요. 사실 금리 인상 초반기에 나타나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게 실현성 있게 나타나려고 하면 일단 장단기 금리차가 일어나는 시점에 시장에서 앞으로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을 해야 그 시점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어야 사실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인하. 인상이 아니고 인하요. 예. 오. 경기 둔화를 우려해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시장의 여론이 형성됐을 때 일어나는 장단기 금리차가 사실 경기 침체 예측률이 상당히 높은 걸 이제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이게 1980년도 이후에 계속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 단계를 거쳐요. 이제 첫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이 많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여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고 실제로 또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단계로 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 가지고 경기 많이 예측을 하시는데 4월달 기준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100.2포인트로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분기 연속 분기 경기 성장률이 역성장하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10년물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3년 변수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모델링을 해요. 뉴욕 연은이.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3.71%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이 뉴욕 연은의 경기 침체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1960년도 이후부터 그려놓은 건데요. 네. 사실 이 해상 영향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상황이고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이 파란색 라인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경기 침체의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2020년 이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거의 하단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기 침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 주목하는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의 역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지표라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징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에 진입할 그런 증거는 없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지난 4월달, 5월달 시장이 먼저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투자 심리 이축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트리거만 생긴다고 하면 반등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일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관세를 완화하고 폐지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의 징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우리가 시장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우리 그렇죠. 시청자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도 만만치 않게 힘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의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뷰를 전달해 드렸을 때는 귀에 잘 안 들어오실 안 거예요. 들어오죠. 안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우리에게도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이런 것도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에 드렸는데 과연 와 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애프터마켓에 뭐 각각 종목들 뭐 알파벳 주가가 뭐 4% 이상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또 확인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지표 발표가 예정돼 있죠? 네. 사실 26일 날 5월 FMC 회의록이 나오죠. 아마 5월 금리 인상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상의 강도, 속도에 대한 견해들을 엿볼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제 6월 되면 양적 긴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 시행에 따른 파장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27일 날은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죠. 미국의 4월 PC, 근원 PC 지표가 발표됐는데 최근 나오고 있는 미국의 물가 지표의 흐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월보다 증가율이 떨어져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최근에는 것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낮게 증가율이 나와야 좀 시장에서는 앞으로 좀 물가가 통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해석으로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4월 PC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플레 고차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를 낮춘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근원 PC 특히 이 지표 역시 이번 주 미국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이제 미국의 4월 개인 소득과 소비가 발표됐는데 아쉽게도 소비는 약간 전월보다는 좀 둔화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4월 소매 판매가 최근에 좀 잘 나온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중요 이벤트 역시 아마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탈코로나 시대의 우리 시장,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이 아니죠. 미국 시장에 적응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영업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